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김잔디 기자는 이 걷기 운동을 꼽았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수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겨울 수영을 좀 많이 꺼리시고요. 네.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도 주위가 빙판길이라 좀 어렵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가을 날씨, 겨울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겨울철이라고 집에 움츠려 있는 것보다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즐기신다면 네. 즐겁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겨울 운동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주의점이라면은 좀 조심을 하는 거 있겠죠?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아침 일찍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얇은 옷을 입고 땀을 많이 흘려서 살을 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교차로 인해서 또는 낮은 기온에서 몸이 갑자기 식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운동도 새해 각오로 많이 하지만 또 다이어트 하겠다, 살 빼겠다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살 빼기는 여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여름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겨울에는 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즉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실내외에서 적절히 운동을 한다면 몸매를 가꾸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다만 겨울이 되면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사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 조절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겨울철 다이어트는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이 겨울철의 운동이 고민이 되는 게요. 옷을 얼마나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얇게 입고 나갔다가는 갑자기 체온이 떨어져서 추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두껍게 입으면은 갑자기 좀 너무 더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칼로리 소모가 많다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또 옷을 얇게 입고 나가서 더 많이 살을 빼야겠다, 운동량을 늘려야겠다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휴식기에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두꺼운 옷 입고 나면 운동 강도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면은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 몸의 열의 대부분은 겨울에는 머리와 귀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귀까지 덮는 모자를 쓰신다면 저체온증을 예방하면서도 운동을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머리, 모자하고 귀마개 정도 해줘도 괜찮겠네요. 겨울 운동할 때는. 그럼요. 근데 이게 앞서서 걷기 운동 얘기가 나올 때 한 20분 정도 꾸준히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20분 정도 운동이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해야 할까요? 예, 앞서 YTN에서 보도해준 소중한 자료를 보면 네. 이게 당뇨병 환자 또는 당뇨병 위험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심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걸어주면 좋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네. 실제로 식후 20분 정도 2,000걸음을 일주일에 4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당뇨 또는 당뇨 위험군 환자에 있어서 식후의 혈당 조절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 증대하는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당뇨 위험군 환자의 경우 그렇다는 거는 일반적인 분들은 더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당뇨적인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운동을 시작할 때 40에서 50분 정도 가볍게 숨이 차면서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정도의 속보 또는 가볍게 달리기 정도를 해서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하시면은 심폐기능도 향상되고 또 우리가 몸매를 유지하거나 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속보나 좀 가볍게 뛰는 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달리기로 땀을 쫙 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지방을 채우거나 또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쉽게 우리 당을 꺼내 쓸 수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운동에서 약 20분 정도면 우리가 다 소진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40분, 50분 이상 하게 되면 아. 실제로 몸에 쌓이는 체지방이 이제 분해가 돼서 당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열심히 뛰고 나면 실제로 운동한 느낌은 들지만 네.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거나 실제로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 운동 강도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그 운동 강도 가볍게 숨이 찬 정도로 속옷이 가볍게 땀이 젖는 정도로 40분, 50분 이상 꾸준히 그다음에 일주일에 4, 5회 이상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체지방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전력 질주를 하면 사실 4, 50분씩 할 수 없으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좀 속보로 4, 50분 꾸준히 쉬지 않고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걷기 운동할 때 어떤 신발 신을지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이 되거든요. 그냥 평소에 신는 운동화 그냥 신어도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그 워킹화를 신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구두를 신고 뛸 수 없는 것처럼 그 보통 본인에 맞는 신발이 다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무릎이나 발목 충격을 흡수를 적게 해주는 가벼운 런닝화가 좋은데요. 신발을 꽉 끼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고 신발끈을 조여맸을 때 발목이 조이는 정도의 강도로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운동을 하면 산을 뛰어 올라가면 더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햇볕이 나고 평지에서 또 빙판이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걷기를 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체질이라든지 각자 뭐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추천하시는 운동이 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발목 또는 고관절에 겨울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은 가볍게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땀이 날 수 있는 줄넘기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도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겨울철에 따뜻한 물, 수영장에 들어가서 아쿠아 에어로빅 등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과거에 심근경색 또는 심장에 시술을 받았거나 당뇨 고위험균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무리가 되거나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얼추 보면 운동 같지도 않은데 손목, 팔목이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운동 같이 보이지도 않지만 가볍게 몸을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전신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실내에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의 유병육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